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또 좀 헷갈리는 감정을 분류를 해볼 건데요.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과 서운함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억울함과 서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올렸던 그 영상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 그 정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들이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제가 정동에 대해서 올렸던 강의가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전적 정의로서의 정동은 감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행동적 반응입니다. 이것이 가장 공식적이고 사전적인 정의이고요. 그것을 질문해 주신 분들이 저한테 링크를 하나 해주셨는데 어떤 교수님이 정동에 대해서 강의한 것을 링크해 주시면서 이게 정동의 의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봤는데 정동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감정으로 인해서 남은 감정의 잔여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의 잔여물이다라고 한 그 표현은 아마도 그 교수님이 본인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거는 틀렸다라기보다 그 사전적 정의로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정동의 정의가 아니라 본인의 그런 어떤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정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일부만을 갖고 와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여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진짜 정동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또 그 교수님은 사실상 심리학이나 혹은 정신분석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철학자이신데 정신분석을 강의하는 철학자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철학적 개념으로서 접근한 정의죠. 정동의 진짜 본질적인 사전적 정의는 제가 설명한 대로 감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반응 혹은 감정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정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본으로 영영사전으로 정동을 찾아보면요. 정동은 affect라고 하고요. 그 affect에 대한 영영사전에 나타나 있는 표현들을 보면 attitude of emo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션의 태도인 거죠. 태도라고 하는 건 행동적 반응인 것이 맞죠. 혹은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facial 표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표면적인 표현 혹은 감정의 태도, 영어로 봐도 이것을 정동, 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단어로만 봐도 정동의 동자가 행동할 때 그 움직일 동이거든요. 한자를 직역한 걸로만 봐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두 가지 감정, 그러니까 서운함과 억울함도 정동에 가까운 감정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감정적으로 느끼죠. 그런데 감정으로만 있지 않고 정동으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서운함과 억울함은 어떻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냐면 서운함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로부터 나온 감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석한 게 서운함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100만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100만큼 사랑하지 않고 50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서운함이에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외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서운함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는 굉장히 가깝고 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 친하네.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서운함이에요. 그 서운함에는 내가 타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죠. 그래서 서운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해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3이라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타자가 나한테 너는 10이라는 행동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정보의 오차가 클 때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서운함은 나의 감정과 나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내가 해석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감정이 서운함이라면, 억울함은 내가 정의하고 있는 내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평가했을 때 그때 갖게 되는 감정이 억울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서운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서운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타자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100만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나를 10만큼밖에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 대한 내 해석을 설명한 거니까, 그러면 그 외부가, 즉 타자가 나한테 다시 설명을 하겠죠. 아니야, 나는 너를 100만큼 사랑해.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이러면 나는 100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나를 100만큼 사랑하는 게 맞구나 하면서 서운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운함은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나와 타자의 마음이 같음을 확인하는 걸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100만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타자한테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이 100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내가 그것을 확인할 용기가 없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를 포기함으로 10밖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내가 그 마음을, 그 기대를 포기함으로 서운함을 없앨 수 있죠. 자, 그런데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운함과 굉장히 많이 다른 역동을 갖게 됩니다. 억울함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내가 타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타자가 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억울함은 타자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타자에 갖고 있는 지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함은 내가 나의 표현을 하고 타자가 그 표현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운함처럼 쉽게 포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운함은 나 혼자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억울함은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해도 타자는 나를 잘못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억울함은 잠재된 상처로, 미해결된 감정으로 꾸준히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운함은 나 스스로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감정이고 타자에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조율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억울함은 나 혼자 해결하기는 매우 힘든 감정이에요. 그래서 타자와 조율하고 요구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그런 활동들이, 행동들이 필요한 감정이죠. 만약에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억울함은 나 혼자서는 미해결된 채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자꾸만 유발시키는 그런 형태의 행동 패턴이나 말들을 수정하는 연습을 하거나, 그래서 앞으로 억울함이 덜 발생되게 하거나,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그 미해결된 감정을 처리하는 승화작용을 통해서, 내 미해결된 감정을 해소하는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나 스스로 나 혼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밖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운함과 억울함이 자꾸 헷갈려서 자꾸만 자기만 자책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구분하기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남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타자의 해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의 감정인지, 내가 타자에 대해서 해석한 감정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내 마음 정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서운함이겠죠. 근데 그것이 억울함이라면, 타자가 나를 해석해서 나온 결과라면 감정 자체의 어떤 느껴지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사실상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땐 다른 승화작용을 찾고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켜서 이런 것들이, 이런 억울함들이 반복된다면 분명히 나에게 내 행동과 말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행동 수정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갖게 되었던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승화작용도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